어떻게 하면 가구 막 들었다 놨다 해야 되고 띠다 붙이다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산다 이 대표입니다. 봄을 맞이하여 이사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이사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준비하지요. 집도 구해야 할 것이고, 경우에 따라 인테리어 공사도 하고 필요한 가구도 사야 할 것이고, 여기까지는 사실 신경 쓸 거 많긴 하지만 재미있기도 합니다. 왜? 솔직히 내 취향대로 선택만 하면 되니까. 탕진잼 하지만 이사 후부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신혼집처럼 모든 것이 다 새거이고 내 몸이랑 옷하고 신발, 화장품 몇 정도만 이렇게 딱 들고 들어가면 딱일 텐데, 보통의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지난해 쓰던 크리스마스 트리부터 아이들 해마다 어린이집에서 가져오는 수료증부터 많은 책까지, 그뿐인가요? 먹다 남은 까다부스러기까지 새 집으로 가져오다 보니 내가 인테리어 공사하며 가구 살 때 꿈꾸던 집은 이사하고 난 다음날 산산조각이 납니다. 현실이 되는 거지요. 걱정 마세요. 새로 이사한 공간에 맞게 당신의 새로운 삶 산뜻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공간 컨설팅 해드립니다. 30평대 아파트 3인 가족으로 물건이 비교적 많지 않은 미니멀한 댁이셨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서 제일 먼저 보이는 이 공간에 소파와 TV를 두고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거실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해 두셨습니다. 다음은 거실입니다. 왼쪽으로 책장이 있으며 안마 의자가 있고 중앙에 두 테이블을 이렇게 기역자 형태로 배치, 그리고 마주하는 벽면에는 안쪽에서부터 철제 선반, 철제 수납장 2개, 그리고 나무 선반, 피아노를 두고 가족이 다 함께 책도 읽고 작업을 할 수 있는 서재로 구성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주방은 심플하게 화이트로 싱크대와 맞은편에 주방용품을 수납할 수 있게 수납장을 맞춤하셨습니다. 그리고 넓은 뒷베란다, 왼쪽에 건조기 그리고 철제 선반이 이렇게 2개 있으며 건너편으로 세탁기가 있습니다. 안방에는 침대가 있고 부부의 옷을 수납하도록 붙박이장을 설치해 두셨습니다. 얼핏 보셨지만 이대에는 물건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도 새로 했고 가구 배치도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가족의 특성에 맞게 거실, 서재화 등 공간 역할도 잘 정해 두셨습니다. 썬더 이 대표 심심했을 텐데 어떻게 하면 가구 막 들었다 놨다 해야 되고 띠다 붙이다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이런 집 구성이라면 앉아가지고 꼼꼼하게 이렇게 물건 정리 수납해야 될 텐데 그 성질에 안 맞을 텐데 하시는 분들 고민하지 마. 우선 오늘은 특별히 베란다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베란다에 보면 이렇게 화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생필품이 나와 있습니다. 생필품이 왜 여기 와 있지 싶어가지고 붙박이장을 열어보았더니 이곳에 모든 생필품을 다 수납하고 계시더라고요. 생각해 보시면 앞베란다는 자주 오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에 넓은 뒷베란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필품을 모두 뒷베란다로 보내고, 이곳은 자주 사용하는 것이 아닌 종종 사용하는 것을 수납하며 참 좋습니다. 예를 들면 가끔 여행 가잖아요. 우리 퐁퐁 치약만큼 자주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 캐리어를 이곳에 두는 것이 좋고요. 계절용품, 그러니까 선풍기 같은 것도 이곳에 두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이가 있고 둘째 아이가 계획 중이라고 하면 아이의 놀이용품 중에서 좀 비싼 거 있잖아요. 뭐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박스채로 남겨서 저희가 이렇게 깨끗하게 보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박스가 있어가지고 이곳에 뭐가 있나 싶어 떡 열어봤더니 첫째 아이 돌잔치 때 나눠주고 남은 수건들이 가득 있더라고요. 박스채 그냥 뭐 잘 봉해두면 되냐고요? 물건보다 큰 박스, 이것도 공간 낭비인 셈이죠. 가지고 있는 수건의 양만큼 딱 맞는 박스를 가져와 담아두었습니다. 그리고 몇 개는 꺼내서 지금 세탁하고 건조하실 수 있도록 권유해드렸습니다. 이사 오기 전 집에서 쓰던 수건 중에 낡은 것은 저희가 청소하면서 쓰고요. 이사 후에 예쁜 집에서 뽀송뽀송한 새 수건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붙박이장이 아닌 앞베란다 바닥에 있던 많은 화분, 죽은 화분은 버리고요. 생생하게 살아있는 화분들만 이곳에 남겨두었습니다. 화분 바닥에 두면 발에 차이기 쉽습니다. 화분 받침대가 필요해서 또 사야 되냐고요?
이 집에 또 필요한 게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뒷베란다 여기 숨은 철제 선반이 하나 있더라고요. 가지고 와서 예쁜 화분 햇볕 잘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습니다. 거실입니다. 왼쪽에 책들 중 책과 책 사이에 있던 불필요한 것들 많이 있거든요. 불필요한 것들은 비우고 우리 아이의 연령에 맞지 않는 책은 나눔하거나 비우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이사이에 있던 많은 워크북 그런 것들 저희와 함께 같이 비웠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는 가구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악기 이렇게 품위 있는 악기는 가구와 같습니다. 우리 집 메인이냐 중앙으로 저희가 배치했습니다. 그 사이에 있던 철제 서랍장 2개와 원목 선반은 다른 곳으로 보내고 피아노를 중앙에 두어 정말 중심 제대로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고요. 왼쪽에 철제 가구에는 최소한의 물건만 두어서 우리 집을 좀 더 심플하게 보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키 큰 나무는 역시도 집안을 꾸미는데 제격인 소품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피아노 자리에 배치를 하였고요. 안방, 침실 옆에 있던 화분 거실로 나와가지고 멋진 거실 꾸며드렸습니다. 화분 위에 보시면 기존에 시계가 있던 자리입니다. 이곳에 시계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서 시계는 주방 쪽으로 저희가 달아드렸고요. 여기 목구멍이 있었어요. 목구멍 그대로 남겨두면 좀 아쉽잖아요. 물론 이렇게 메꿀 수 있는 것도 있긴 합니다만 고객님이 만드신 이렇게 예쁜 작품이 있어서 걸어 드렸습니다. 목구멍 하나까지, 액자 하나까지 신경 써서 우리 집처럼 예쁘게 꾸며드립니다. 그리고 기존에 기역자 형태로 있던 책상, T자 형태로 만들어서 엄마가 혼자 있을 때는 여기 앉아가지고 등만 싹 돌리면 베란다 밖도 보고요. 따뜻한 햇살도 받고 또 온 가족이 모여있을 때는 마주 보기도 하고 제대로 구성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멋진 거실을 만들어 들고 주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주방에 고객님이 정말 수납장을 너무 잘 짜놓으셨더라고요. 많은 물건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요즘에는 수납하는 게 대세잖아요. 그래서 싱크대도 상하부장 잘 구성하셨고요. 그리고 맞은편에 이렇게 물건을 수납할 수 있도록 수납장도 정말 잘 짜셨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나 보니까 이렇게 그릇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릇들을 놓기에는 이 공간이 조금 아깝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싱크대에 수납하고 난 다음에 이 수납장을 저희가 비웠습니다. 이곳에 무엇을 넣었냐면 베란다 철제 선반에 있던 식품을 모두 이곳에 넣어왔습니다. 말 그대로 식품이잖아요. 음식하면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따뜻하기보다는 차갑고 건조한 뒷베란다에 보관해야 될 것은 거기 보관하고요. 이렇게 공산품의 식품들은 모두 안쪽으로 가져와서 체계적으로 수납해 드렸습니다. 그럼 그곳에는 무엇을 가져왔느냐? 우리 앞베란다에 생필품 많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이곳에 가져왔습니다. 가져온 것만 했겠습니까? 가전 가구 재배치해 있는 거 보이시죠? 왼쪽에 있던 건조기를 정면에 보일 수 있도록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철제 선반이 2개긴 있는데 여기 다른 거였습니다. 우리 노란 거 여기 낑겨져 있던 거는 앞베란다로 보내고요. 똑같은 철제 선반이 하나가 더 있어서 2개를 설치를 해서 왼쪽에 붙였습니다. 이곳에 앞베란다에 있던 모든 생필품들을 수납해 드렸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철제 선반에 많은 물건이 있으니까 정면에 보이는 것보다 왼쪽으로 쏙 집어넣어 가지고 안 보이게 하는 거, 이것도 정말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자리 잡지 못하고 있던 무선 청소기 제자리 찾아 드렸습니다. 다음은 안방입니다. 부부의 옷을 수납했는 붙박이장입니다. 이곳에는 모두 부부의 옷 중 엄마 거, 아빠 거, 그리고 여름 거, 겨울 거, 상의, 하의 다 칸칸마다 역할을 마련해 두어서 부부가 바쁜 아침 동선 겹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효과적으로 수납 정리정돈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불은 종종 사용하는 것이니까 안방 화장실에 가는 붙박이장에 이렇게 수납해 드렸습니다. 여름 이불이라든지 블랑켓은 개기가 참 힘듭니다. 이런 거는 돌돌 말아서 보관하시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안방에 가습기 이런저런 물건을 놓고 쓰던 선반이 있었는데요. 선반은 정말 말 그대로 선반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거실 피아노 옆에 있던 나무 선반을 가지고 와서 모든 물건 제대로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구성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현관 앞에 있는 작은 방입니다. 보통은 이곳에 서재를 꾸며놓고 거실은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소파와 TV를 두기 마련인데, 고객님은 이 가족의 구성원 특성에 맞게 거실을 소파가 아닌 테이블에 앉아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책을 다 같이 볼 수 있도록 거실 서재화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곳에 거실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소파를 놔두고요, TV를 두셨는데요. 진짜 멋진 구성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특별하게 매만질 거는 없었고요. 거실에 있던 작은 서랍장 2개를 가져와서 이곳에 물건을 수납해 드렸습니다. 보통 스타일러는 옷이 많은 곳에 두는데 왜 이거는 그냥 이곳에 두었냐고요? 생각해 보시면 입구방입니다. 외출 후 스타일러에 옷을 보관하기도 하고, 입던 옷 또 입어야 되는 옷들 있잖아요. 잠바 같은 거, 청바지 같은 거를 매일매일 빨 수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곳에 놔두고 샤워 깨끗하게 하고 푹 쉴 수 있도록, 네, 고객님이 그렇게 미리 구성해 주셨는데 너무 괜찮은 구성인데 제가 바꿀 필요가 있나요? 가구 재배치, 정리정돈, 홈스타일링 모두 다 제가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가족의 구성원에 맞게만 하면 그것이 바로 정답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조금은 특별하게 가족 구성원의 특징에 맞게 공간을 활용하고 계신 댁을 방문, 물건의 정리 수납은 기본, 가구 재배치로 이쁜 집 더욱 쓸모 있게 구성, 센스 있는 홈스타일링으로 완벽한 우리 집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하이라이트 영상 보시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정리왕 썬더 이 대표의 정보와 깨알 같은 유머를 사랑하시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 진정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세요.